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시작합시다. 앞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서 물결을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누가? 말이 빠졌지. 백로가. 백로는 앞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물결을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었는데 왜? 백로 입장에서의 물고기와 새우는 먹이니까. 사람을 보고 문득 놀라 일어서서 옆이 꽃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그렇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죠? 저거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니까 오씨 잠깐 피해 있어야지. 빨리 저 사람 꺼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비 맞으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해.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여전히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심, 욕심을 잊고 서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 시어나 식구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입니다. 먹고 싶어요. 맞죠?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단 대기 중이지. 백로가 옆이 꽃빛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욕심 없다고.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아니요. 이 시를 쓴 사람은 백로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 욕심을 잊지 못해서다. 맞는 얘기지. 됐을까요? 어이없게도 요거 고등학생 실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런데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무슨 생각해? 아무도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맞춘 애들 찍어서 맞춘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는 수능장 들어가면서 그 생각하면서 들어갔어요. 나니까 풀지 막 이러고. 너무 어려워. 야 이건 아무도 못 푸는 거네.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조위의 만분가예요. 지금 유배 중이야. 뭔가 잘못했거든. 무슨 잘못했냐면 나는 얘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금님 도장 있죠. 옥새 위조하다 걸려가지고 유배 가는 거거든. 안 죽고 살아있어. 유배 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야. 그 상황은. 유배지에서 너무 억울해요 라기보다는 유배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안 죽이고 살려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임금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알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 몸이 죽어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내가 살던 죽던 죽어서 녹아지던 죽던 전부 다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 누구예요? 신선들 짱이야. 그러니까 하느님 같은 거지. 일종의 절대자야 절대자. 내가 이렇게 되든 안 되든 다 옥황상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운명론이에요. 다른 말로 숙명론이라고도 하죠. 쓰고 있죠? 내가 가서 지금 확인했는데 안 써놨으면 슬플 거예요. 이거 문장이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대꾸법이라 그래요. 대꾸법. 야, 말 될 거 아니야? 할 때 그 대꾸. 이렇게. 시예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운율이 생기지. 대꾸법.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쉽게 너무 맘 편하게 생각해도 돼. 이거 옛날 노래다. 대꾸법 쓰여있지 않은 걸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시에 대꾸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놔.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 나의 영혼이 흩어지고 공산, 빈산의 충루, 해골처럼 임자 없이 구르다가
나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서도 쓸쓸하게, 외롭게 살다가 곤륜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만장송, 큰 소나무가 되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거나 말거나 윤회 만겁하여 무슨 뜻이에요? 윤회 돌고 돌아서 다시 태어나고 만겁 몇 억만 번 정도 그래서 윤회 만겁 수없이 다시 태어나서 금강산에 학이 되어 12,000봉 높은 봉우리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아 임금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소리가 님의 귀에 들리던지 말던지 그것도 전부 다 옥황상제 처분이세요. 살아서 임금님 다시 볼 기대는 없어. 지가 지은 죄를 알아보지. 죽어서 뭐가 되고 싶대? 소나무가 되고 싶대. 금강산 학이 되고 싶대. 그래서 소나무에서 소리가 내서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대. 학이 되어 울어서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대. 한이 뿌리가 되고 내 눈물을 가지로 만들어서 님의 집 창밖에 외나무 쓸쓸한 매화가 되어서 눈 속에 혼자 펴서 침대맡에 시드는 듯 월중소영 달에 비친 나의 이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춘다면 가엾은 이 얼굴을 너로구나 조이 너로구나 하면서 반가워하실까? 임금님도 내 생각하실까? 이거지. 살아서 임금님하고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없어. 그래서 소나무가 되었지. 소나무가 되어서 나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금강산 학이 되어서 울면서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매화가 되어서 나의 그림자를 비춰주고 싶어. 이거죠. 그림자면은 뭐예요? 시각적 심상이죠. 바람비 뿌린 소리면은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또 위로 올라와서 어디가 있냐? 가을달 밝은 밤의 두어 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빨간색 체크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빨간색 이 표시는 뭐야? 그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일종의 팁 같은 애들인 거지. 감각 있죠? 뭐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중에 두 개가 한 번씩만 쓰여도 어떤 게 맞는 말이냐면 이 시는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요 말 맞는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 중에 한 번씩만 쓰여도 두 개가 한 번씩만 쓰여도 다양한 심상 쓴 거야.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옥황상제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존재, 실제 있는 사람 아니니까. 빈산의 해골, 외로운 나무, 외로워요, 괜찮지. 만장송 되고 싶어요, 금강산 학이 돼서 울어서 내 마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 괜찮지. 바람비 뿌린 소리, 청각, 두어 소리, 청각, 소나무가 내는 소리, 학이 내는 소리. 님에게 전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변함없는 마음이겠지? 맞죠? 답은 5번. 침변에 시드는 거는 누구야? 매화지. 매화는 누가 매화야? 이 시의 화자가 매화죠. 그러니까 님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 됐을까? 네, 답은 5번. 괜찮나요?
밑에 시 쓴 아저씨 누구? 네, 이분 이름 나오면 우리 뭐 생각하라 그랬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시의 흐름은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일제강점기 이전에 과거에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제강점기 현재의 고단한 삶인데 주로 가족이라든지 친족 등등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의 해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승이라는 시는 두 번째 흐름에 이어지는 시입니다. 여승, 무슨 뜻이에요? 여자 스님. 여자 스님이에요.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여승이 될까? 이 세상에선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지. 전체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뭐 1, 2, 3, 4냐? 시간 순서가 1, 2, 3, 4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년에서 이야기로 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죠. 시간이 거꾸로 가면은 무슨 식 구성? 그렇지. 역순행적 구성. 이 시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시 저는 시간 순서대로 읽을 거예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공간적 배경. 나는 시적 화자죠. 파리한 여인에게 곧 이렇게 툭 찌르면 쓰러질 것 같은 기운 없는 그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파리한 여인, 이 시의 중심 인물이고, 아, 이 여인이 여승이 될 건가 보다, 이거겠지.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면서, 아동학대 아니에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삶이 어떻게, 서름이 너무 많은 거지. 걱정이 많죠. 인생이 슬퍼. 차가워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차가워. 촉각. 울었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울었어요면 주로 청각이에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어머, 감각이 두 개 섞여 있죠? 뭐라고 쓸까? 공감각적 심상.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 대신에 뭐 쓴다고? 감각을 바꿔. 감각의 전이. 암세포가 전이 되었습니다. 할 때 그거예요.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대장에서 생긴 암이 바뀌어서 폐로 가는 거지. 전이 바뀌어서 이동합니다. 섭벌. 일벌처럼 돈 벌어올게 나간 남편 기다려 10년이 갔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돈 벌어올게 해서 10년째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은 거면 이건 그냥 죽은 거지 뭐.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딸도 죽었네. 바로 이 부분이 뭐 가족이 무너지는 거지. 가족이 해체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죽으려고 해도 죽는 게 쉽나. 산꿩도 서럽게 온 슬픈 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에서 제일 서러운 건 누구야? 이 여인이 제일 서럽지. 산꿩이 서러워? 사실은 여인이 서러워. 산꿩은 여인 대신에 서러워. 여인의 슬픔을 지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죠? 감정이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어떤 날일까? 여승이 된 날이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아, 파리한 여인에서 이제 뭐가 됐어? 여승이 됐어.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몸에서 나물 냄새가 나.
고기 안 먹었으니까. 여승된 지 오래되었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마음이 좀 편해졌을까?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슬펐다. 여전히 한을 품고 살고 있나 봐요. 그걸 보고 있으니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지. 여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서러워졌다면 정서를 직접 제시했을까, 간접 제시했을까? 직접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됐나요? 밑에 주인공 파리한 여인과 그 파리한 여인의 인생, 그리고 그 파리한 여인을 보고 있는 나의 정서가 나오는 거지. 어쨌든 주인공은 그 여인이야. 1번, 이 시는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 자기 반성하는 시인가? 그거는 아니지. 대표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시 많이 쓴 오라버니 누구 있어요? 동주 오라버니 있지. 윤동주. 이 시는 보통 이 이야기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푸른 하늘로 늘 날아오르는 노고지리와 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서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노고지리처럼 높은 넋을 가지고 살자. 노고지리 괜찮은 애네. 그쵸? 노고지리는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 아니요! 다음. 가을은 한 2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어요. 가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 쓸쓸하고 외로운 이미지가 있어. 이파리가 떨어지거든. 그리고 또 옛날에 농사 지을 때 1년 내내 제일 좋은 날이 언제야? 역시 추석이지. 먹을 게 많거든. 풍요로움의 계절이죠. 그래서 가을이라는 이미지가 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한낮의 여치 소리보다 귀뚜라미 울음소리, 저녁에 귀뚜라미 울음소리 더 커질 때 가을이죠.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가을은 아니지만 언제 겨울이 왔다고 느껴? 누울 때? 눈 내릴 때. 나는 양치할 때 완전 찬물로만 하면은 이가 시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 손이 너무 시렵다. 진짜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다.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늦여름이라고 고집하지 말자. 이제는 가을은 무언가를 거둬들이는 때다. 그럼 여기에서의 가을은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 그렇지. 뭔가 성취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시에서의 가을은 좋은 가을이네. 이렇게.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슬퍼요? 아니. 무엇은 시적 화자가 원하는 것? 그렇지. 그것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완서 누님은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었지만, 누님이라고 하시기에는 좀 나이가 많지만, 그냥 나한테는 누님 정도 돼. 나도 나이 많이 먹었나? 박완서 할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많이 써요. 일제강점기, 전쟁 시절, 이랬던 건데. 여기 이 엄마의 말뚝은 어떤 마을이냐면, 전쟁이 터졌지. 서울에서. 성안, 사대문 안쪽이라고 해서 지금의 강남 같은데, 어떻게든 여기에다서 여기 안에 있는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고생하면서 딸인 어디가 있냐, 딸인 나를 교육시켰던 사람이야. 엄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냐? 전쟁 직후에 살아남기 위해선 배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딸내미를 교육시키려고 했었던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전쟁이 터지면서 아들이 총 맞아서 죽었거든. 그래서 그 아들 화장을 하고 이렇게 죄를 날려줬었던 경험이 있었거든. 엄마가 치매에 걸렸어.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죽던, 총 맞아서 죽는 거를 눈앞에서 봤었거든. 그 장면 때문에 자꾸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안 된다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 호수개미 나 좀 보자. 나한테 얘기해.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러들였다. 소설에서의 나는 누구예요? 서술자지. 나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1인칭. 내가 보고 들은 엄마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머니는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도 했다. 왜냐하면 어젠가 그저께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엄마가 하도 막 힘 좋게 막 설치고 그러니까 지금 팔다리가 묶여있는 상태거든. 이렇게.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마라. 나 화장해다오, 딸.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학교 보낼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었다. 죽어서 강화도 쪽에 가가지고, 강화도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북한 땅 보이거든요. 이렇게. 거기 이제 가려면은 신분증 이렇게 보여주고 가야 되거든. 해병대 아저씨들이 검사해요. 이렇게. 거기에 가서 내 뼈가루를 북을 향해 날려다오. 이런 유언을 남길 거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어디에서? 어머니의 손의 악력을 통해서.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를 짐작하게 합니다. 맞는 얘기지. 됐나요? 밑에 박지원 하면 떠오르는 건 실학자였었구나. 당대 현실에 대해 비판을 했었구나. 민옹, 민씨 옹, 늙은이. 이거예요. 옹이면 늙은이에요. 옛날에 무한도전 본 적 있어요? 네. 박명수 나이 많다고 맨날 박명수 옹이라 그러잖아. 그 옹이 늙은이 옹자야.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괴짜야, 괴짜. 닮고 싶은 괴짜야. 이렇게. 민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여 말을 잘했다. 성격이나 인물에 대해서 요 정도면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이 민홍이 아저씨, 요 정도면 직접 제시죠.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괄호 말해주기라고 해요. 말해주기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말해, 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해줍니까?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쟤 지금 자고 있어요. 이러면 직접 제시지. 엎드려서 눈을 감고 호흡이 아주 가늘어지고 있어. 이러면 간접 제시인 거지. 얘 엄청 착해. 직접 제시죠. 쟤는 내가 때려도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뭐 해달라면 부탁 다 들어줘. 이런 것들. 특히 옛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가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했다. 얘는 어때요?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건 또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하게 만들어주면 간접 제시. 간접 제시는 어떤 애예요? 행동과 말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보여주기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sh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연극의 배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극적 제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 흥부는 놀부는 아주 고약한 놈이었어 라고 하면 직접 제시고, 흥부가 하는 꼴을 보작시면 남의 호박밭에 가서 말뚝 박기, 우물에다가 똥 집어넣기, 임신한 여자 앞에서 개 때려잡기, 이러한 행동들.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면 간접 제시.
놀고 진짜 나쁜 놈이지 하면 직접 제시. 그래서 인물 제시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해 하는 부분이 있죠? 오. 됐을까? 다음. 5장 한의 소야의 노래. 소야. 소세지 야채 볶음이죠? 여기서의 소야는 작은 밤, 짧은 밤의 노래지. 피망을 먹기에 제일 좋은 음식은 소야 같다. 피망. 그 이외에는 피망 잘 안 먹지 않나? 그 쌈밥이지. 베트남 월남쌈 빼놓고는 그때도 피망 먹고 그 이외에는 피망 잘 안 먹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거운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을 따르고 내 마음이 무겁단 얘기지. 여기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나 지금 쓸쓸해요.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 고이 묻히고 이정표 있지 어디로 몇 키로 얘네가 눈이 와서 이제 얘네들마저 묻히고 있는 상황이지. 눈이 많이 왔어요. 네.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찍혀 오직 치미는 미움을 사는 삼진승 우는 소리 처량하게 들려 가을 개울물도 새파랗게 얼어있지. 내가 지금 내 현재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 너무 무겁고 쓸쓸하고 뭔가 미움이 마음속에 싹트고 그런 내 자신 처량하고 짓눈깨비는 금세 날려 나의 비애를 적시울 듯 도형수 죄수의 발걸음은 무겁다. 지금 나 뭔가 때문에 죄수가 된 것 같아. 이거지. 이렇게 우울한 시가 있을 수 있나? 개울물은 어때요? 파랗게 얼어있지. 의지를 상징한다? 의지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내 기분 우울해요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X. 다음 병죽설. 병든 대나무를 보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이라는 것 자체가 글의 종류예요. 이렇게 설이라는 건 고전수필입니다. 고전수필. 네, 위에다가 또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문학은요,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눠요. 무슨 갈래?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이렇게 나눕니다. 서정갈래라는 말은 정서를 풀어냅니다 라는 뜻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각종 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사갈래는 사건을 풀어냅니다. 소설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과 비슷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아무튼 뭐 누가 나와서 갈등 구조, 싸우는 내용 나오면은 이런 거. 교술갈래는 수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갈래는 희곡이라든가 시나리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죽설 수필이라고 교술갈래군요. 뭔가 가르침, 교훈을 주려고 하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대나무는 좀벌레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리고 끊어.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볼까요? 대나무는 좀벌레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은 욕심 때문에 타고난 성품을 잃어버린다. 어머, 대나무를 보면서 사람은 요러요러한 거다라고 깨닫고 있죠.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지.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엇에 쓰겠는가? 쓸 데가 없지. 잠시만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반성해보라. 대나무를 관찰해서 자신을 반성하는 거네.
내가 저 병든 소나 대나무를 보면서 글을 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심미적, 아름다움, 음미,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상이다.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상이에요. 대나무 너무 예쁘다, 멋있다. 이 얘기인가? 아니지. X. 다음 페이지. 네, 한 페이지 정도는 우리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말 시간 잘 간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으니 소나무에 깃든 학의 정취를 이기지 못하네. 저 무새 여러 새들을 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니 깊은 밤에 홀로 괴롭게 우나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깊은 밤에 구름 구경하고 달빛도 보고 학도 보고 소나무도 보고 새들의 소리도 듣고 괴롭게 우나보다. 마지막에 왔네 하고 싶은 얘기. 새들은 괴롭게 우나보다. 내가 기분이 울고 싶으니까 저 새가 우는 것처럼 느끼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쟤도 기분 너무 좋은가 보다 이런 거겠죠. 묻새는 현실에 고뇌하는 화자의 처지, 뭔가 괴로워하는 처지. 괜찮네요. 됐을까? 다음 제구 아저씨. 오늘 숙제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곽제구 요 아저씨가 써놓은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있을 거거든요. 사평역에서라는 시가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찾아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아저씨의 대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은행나무 대표작이에요. 네.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세상을 잘못 읽었다라는 건 뭘까?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가끔 이렇게 나무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얇은 거에 매달려 있는 번데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보일 때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요게 도롱이 집이지. 집을 지어도 왜 이렇게 위태롭게 끝에다 지을까? 이런데 안쪽에다가 좀 안전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이게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라고 해도 수천만 황인족의 얼굴 같은 너, 은행나무에 노란 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실 것이다. 말은 어렵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자기 몫의 도롱이를 가지 끝에 걸고 위태롭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은행나무 너를 보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은행나무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자기 몫의 도롱이집 가지 끝에 걸고 상황에 대한 운명적인 수용,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 그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지, X죠. 오래되기는 했지만 수능 문제라고 이런 말들이 OX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 자꾸 생각하자. 작자미상의 관등가는요, 그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달지. 그런 거 이제 등을 다는데 매달 등을 달면서 우리 오빠 보고 싶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재밌게 예쁘게 잘 놀고 있는데 우리님은 왜 안 올까? 이거지. 목요일 5시가 넘었는데 우리 도경이는 왜 안 올까?
왜 사람을 이렇게 걱정을 시킬까? 원망이지, 원망. 이렇게. 원망이 사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때리는 것이. 정월, 상월 이래 한 10일쯤 달과 노는 소년, 소녀들은 답교하면서 노는데 옛날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어쨌든 또 남자, 여자애들 이렇게 좀 놀 수 있는 구멍을 좀 열어놓은 거지. 요 날 정도는 젊은 남녀들 만나서 놀아. 그런 날이 있어. 주로 어디에서 만나? 다리에서 만나. 그렇대. 이렇게. 답교하면서 노는데, 참. 이렇게 했을까? 쟤들은 신나게 데이트하는데, 우리님은 어디에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가? 우리님 이놈은 왜 안 오고 있는가? 원망. 우리님 지금 내 곁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지금 외로운 상태인 거죠. 달과 노는 소년을 보니까 화자의 흠치 고지 신난다. 얘네들 보면은 막 신나? 아니죠. X. 4월 초파일 언제예요? 음력 4월 8일 무슨 날이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관등하러 임고대하니 높은 대에 오르니 높은 대 누각에 오르니 원근 고저에 멀고 가까운 높고 낮은 곳에 석양은 비꼈는데 해는 지고 있는데 저녁이죠. 하강적 이미지지. 기분이 좋을까 좀 쓸쓸해질까? 쓸쓸해지겠지. 떨어져서 쓸쓸한 건 뭐 있어요? 낙엽? 주식. 너무 슬퍼. 주식. 저 지금 마이너스 70%짜리 종목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인님이 그래요. 대단하다, 멘탈. 이게 내려가면 파란색이거든요. 올라가면 빨간색이고, 제 건 온통 파란색이에요. 그쵸. 너무 고마워요. 정말 위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원금 회복하는 날 무조건 1인 1닭이야.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러스도 아니야. 원금 회복하면 1인 1닭이야. 뭐든 뭐 아무데나 다 시켜. 요즘 프라닭 괜찮더라고. 매운 거 괜찮아. 어룡등 봉학등 두루미 남성이고 종경등 선등 북등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 난가등 사고탄 채괄 호랑이탄 오랑캐가 발로 차는 9월등 1월등이 밝아 있고 칠성등을 버렸고 동령월상하고 곳곳에 불을 켠다. 끊어. 자, 요거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볼까요? 어떤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뭘 묘사했을까? 무엇과 무엇이며 무엇이며 무엇과 무엇이며 무엇이며 일단 열거하고 있죠. 뭐를 열거했을까? 등. 다양한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딱 넘어간 거야. 열거한 거니까. 칠성등 켜지고 불이 켜져 있는디 우리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가 이 나쁜 놈아 왜 너는 안 오냐 원망하고 있죠. 역시 그리움이지. 보고 싶은데 안 오니까 원망하지 보기 싫은데 안 온다고 원망하진 않을 거잖아요. 위의 시의 등은 도덕적 교훈성 착하게 살아라 이건가? 아니지. 그냥 님 생각 떠올리게 하는 거죠. X 됐을까요? 네, 오케이. 일단